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이제 그 고인류학이 어떤 종류의 학문이고 과학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렇게 해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또 인간이 어떤 존재로 형성돼 왔는가 이런 얘기를 좀 드렸죠. 제가 그때 이제 워낙 쫓겨서 말씀을 못 드렸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행태에 관한 현대 현생 인류 그러니까 그게 한 10만 전쯤으로 봅니다. 10만 년 전쯤부터 이제 그 여러 가지 상징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단순하죠. 바위에다가 뭐 이렇게 새겨 놓은 거 화장하고 장신구 두르고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뭐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이 인간 호모라고 불리는 일족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이 없어요. 그때 처음입니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었다. 그러니까 이게 상징을 하는 동물이다. 상징과 소통의 동물이다. 참 이상한 존재가 하나 튀어나온 거죠. 지구 표면에. 그런 이제 기본 관점을 깔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문명, 현대성 뭐 이런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죠. 현대 사회라는 건 결국 현대 문명이죠. 그리고 현대 문명이라는 거는 이제 그 특성을 통칭을 해서 현대성, 모더니티라고 부릅니다. 어, 이 문명이라는 거는 파워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걸리버 여행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 왼쪽에 누워 있는 그림은 걸리버가 소인국에 가니까 어마무시한 거인이 되는 거고 오른쪽 그림은 걸리버가 거인국에 가니까 장난감 같은 소인이 되는 거예요. 이 숨어 있는 알레고리가 뭐냐면 그때 이제 영국이 파워를 가지고 이제 그 전 세계를 제패하기 시작을 하고 과학의 발전에 있어서 유럽 대륙에 있는 나라들을 따돌리기 시작을 하고 산업혁명이 준비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조나단 스위프트 그 저자가 그걸 꿰뚫어 보는 거죠. 이거 우리가 힘 가지게 된다. 이거 완전히 이제 지배하게 된다. 그러면 이 문명이 처진 그런 데들은 밟으면 죽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소인국의 사람들은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에 우리예요. 소인국에 간 걸리버를 우리라 그런다면 걸리버가 우리라 그런다면 소인들은 300년 전 우리예요. 거인들은 300년 후에 우리예요. 문명과 기술이 발전해 가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문명의 교만에 취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예요. 훌륭한 얘기죠. 이렇게 이제 이 현대 문명을 이렇게 꿰뚫어 보면 그러면 마지막 남는 게 뭐냐면은 야, 인간이란 게 어떤 존재야? 이런 그 퀘스천 마크가 남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인류학이 의미를 가지게 돼요. 고인류학으로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한국인이 이게 수수께끼의 존재예요.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빙하기 때 2만 5천 년 전부터 굉장히 추워져요. 그걸 Last Glacial Maximum, 최근 극빙기라고 합니다. 저는 뭐 특별한 우리나라에 고인류학, 고기유학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특별한 번역어가 확립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최근 극빙기 때 추워지니까 그 시베리아 일대에 그 맘모스 이 퍼런선가 있는데 이 맘모스 초원 맘모스 스테페 벨트가 전부 이제 사막이 되고 만주도 사막이 되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굉장히 위험해서 들어와 살지 않았던 한반도라기보다 프로토콜이야죠. 그러면 해수면이 한 130m 낮으니까 지금 서해 있는 자리에 바다는 없고 거대 합류 강이 흐르죠. 이 동아시아랑 한반도에 있는 모든 강이 뭐 이제 그 밀려서 내려가는. 그래서 여기가 아무튼간에 이제 그 큰 그 말하자면 그 한대 산림 지역이에요. 보리알 포레스트인데 그래서 호랑이, 곰이 아주 그냥 많이 디글디글한 데죠. 이런 데는 이제 활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투창이거든요. 2만 5천 년 전이면 활은 그때 없을 때 한 10,000년 전으로 봅니다. 활은 고고학에서 활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들어와서 살기가. 그런데 그 최근 극빙기에 쫓겨갖고 밀려서 내려오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들어와서 살려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들어오고 북에서 또 그 전부터 쭉
해변 따라서 올라붙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여기서 어울리게 되는데 이 공간의 특징이 뭐냐면 산, 들, 강, 뻘, 바다 이 5개를 복합적으로 운영해야 살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여기 무슨 초대형 초식 동물도 없고 그러니까 물고기도 잡고 산에 가서 약초도 캐고 나물도 캐고 강에서 뭐도 하고 뻘에서 뭐도 하고 들에서 뭐 채취도 하고 도토리도 줍고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 데다가 지형 자체가 막 이렇게 그 산과 계곡으로 얽혀 있어 갖고 이 공간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그러니까 외부인이 좀 우월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외부 유입 집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박이들을 다 잡아 죽이거나 대체하지를 못해요. 토박이들의 노하우가 강해요. 그래서 타협이 일어난다고요. 외부에서 유입되고 긴장하고 갈등하고 타협하고 유입되고 긴장하고 잡아 죽이다가 타협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공간 특징이.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의 공간 프로토코리아에서부터 한반도에 이르는 이 하나의 공간 속에서 25,000년에 걸쳐서 인구 대체 없이 선사시대부터 그다음 쭉 줄곧 인구 대체 없이 독특한 언어 문화 집단 민족이죠. 민족을 이루어 상당히 빨리 전통국가에서 2000년 전이면 굉장히 빠른 거예요. 전통국가. 전통국가에서 현대국가까지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발전해서 물론 삼국시대는 있지만 5천만 명 이상의 규모가 되고 그래서 서방 선진국으로 진입했어요. 이게 세계 유일 케이스입니다. 뭐 서방 선진국 진입 빼고라도 세계 유일이에요. 그러니까 공간과 문화와 사람이 계속 항아리처럼 축적된 거예요. 그 공간이 어떤 항아리 같이 돼서 외부에서 유입되면 새로운 문물을 가지고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유입하면 외부 집단이 처음엔 토박이랑 서로 잡아 죽이려고 이제 힘겨루기를 하죠. 그래서 외부 집단이 시원찮으면 죽어버리죠. 근데 외부 집단이 특별히 토박이들한테 전달할 만한 어떤 파워풀한 테크놀로지가 있으면 타협이 일어나요. 그렇다고 해서 외부 집단이 토박이들을 다 잡아 죽일 수도 없어요. 아니 뭐 몽골이 들어와 가지고도 30년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못 잡아 죽였으니까 다 잡아 죽일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 아주 독특한 케이스가 된 거예요. 이게 일본 같으면은 야요이 진출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까지 한반도에서 넘어간 남성 위주 정복자 집단에 의해 가지고 한번 이게 그 원주민 조몽이 다 없어지지는 않고 결합이 일어나는 몸살을 하면서 결합이 일어나는 그래서 일본인이라는 새로운 존재가 형성되죠. 영국은 뭐 기본적으로 맨 아래 뿌리가 한 8,000년밖에 안 됩니다. 그전엔 빙하에 덮여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뭐 최소한 단층이 앵글로색슨 5, 6세기인가 뭐 7세기쯤 되죠. 그리고 노르망 프렌치, 그 바이킹들. 그 또 한 번 있죠. 11, 12세기쯤 되죠. 영국은 단층이 2번 일어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국 말에 beef라는 게 beef 그게 저기 아마 노르망 프렌치어로 소일 거예요. 소. 그러니까 나리가 부르는 소는 먹는 소고기고 내가 부르는 소는 기르는 소예요. 왜냐면 나는 소고기를 못 먹으니까. 픽, 포크도 똑같습니다. 나리가 부르는 돼지는 먹는 돼지고기고 내가 부르는 돼지는 기르는 돼지예요. 영어로 피그는 기르는 돼지를 뜻하고 포크는 돼지 고기를 뜻하잖아요. 아까 옥스카우하고 비프 사이랑 똑같은 관계죠. 닭도 똑같아요. 나리가 부르는 닭은 닭고기예요. 폴트리. 그리고 내가 부르는 닭은 치킨이야. 헨, 뭐 칵. 그건 살아있는 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노르망 프렌치가 어떤 위치를 차지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언어에 딱 배어 있는 걸 보면. 그러니 얼마나 많이 잡아 죽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인구 대체가 일어났겠어요. 예. 이게 그런 게 별로 없이 이게 축적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인이 굉장히 수수께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인의 수수께끼는 이제 고인류학과 현대문명에 관한 해석, 고인류학과 현대문명 해석을 이게 결합시켜 가지고 융합을 해서 딱 보면
좀 해석이 잘 돼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죠. 울산 반구대. 네, 저기 벽화에 있는데 저게 한 8,000년 뭐 9,000년 쯤 될 거예요. 굉장히 그 선명하게 이 10톤, 20톤, 30톤짜리 고래를 이렇게 그 사냥하는 그림인데요. 서양에서는 저런 고래는 19세기 들어서서 사냥 시작했어요. 그전엔 돌고래밖에 안 잡아요. 아이슬란드 사람들 고래 잘 먹는다 그러는데 돌고래 먹어요. 보면. 그래서 저런 고래를 사냥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팀워크와 무기와 기타 등등이 발전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고도의 그 사냥어로 채집이 발전하거든요. 여기서. 그거하고 지금 우리 현대성이 딱 맞물려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1세기의 걸리버인데 남들보다 늦었으니까 거인국에 있던 걸리버죠. 그런데 선진국으로 급속하게 튀어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디 동남아나 뭐 아프리카 다니면 다 우리보다 힘이 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인국으로 간 걸리버예요. 그러니까 거인국에서 소인국으로 날아간 걸리버예요. 우리는. 뿐만 아니라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또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유라시아 온대벨트에서 우리가 감히 장담하기에 이 주곡 농사 그러니까 쌀보리밀 농사가 제일 늦어요. 이 지역이. 왜 그러냐면 이번 여름 겪어보셨지만 이 무시무시한 여름 장마 때문에 밀과 보리를 다른 지역처럼 가을에 추수할 수 있는 밀보리를 못 길러요. 우리 밀보리는 조생종이어야 돼. 그러니까 6월 중순 이전에 추수가 끝나야 돼요. 그런 종류의 밀 종자가 흔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 밀이 좋은 겁니다. 술 담아 보면 다르죠. 술 그 누룩 담을 때 보면 우리 밀로 누룩을 담으면 누룩이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쌀도 그래요. 우리는 겨울이 길잖아요. 물이 차다고. 그러니까 내한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리가 오기 전에 수확해야 돼요. 그래서 내한 조생종이에요. 쌀도. 다른 데 쌀 갖다 심으면 죽어요. 이 기후적 특성 때문에 우리가 머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후적 특성 때문에 주곡 농사가 유라시아 온대벨트에서 제일 늦어요. 일본 빼고. 일본은 우리가 전해줬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남들이 겪었던 고대 제국, 수메르, 이집트 이런 고대 제국을 건너뛰고 굉장히 짧은 청동기 주공농사하면서 전통국가 들어오기 전에 한 1500년 서로 잡아 죽이던 시대. 1500년이면 굉장히 짧게 겪은 거예요. 그 압력 못 견뎌갖고 차라리 이러느니 일본 가서 정복하겠다고 튀어간 게 야요이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10,000년 전, 9,000년 전부터 농사를 하는데 우리는 3,500년 전부터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6,000년 늦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한 1,500년 서로 잡아 죽이다가 그 다음 바로 전통국가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기질이 자연스럽고 대담하고 표현력이 강하고 고귀한 야만이죠. 그래서 한국인의 이런 특징, 정열적이고 자연스럽고 대담하고 이거가 그 이렇게 손발을 묶고 규격화시킨 그런 그 고대 제국 시대. 남들은 그게 한 5, 6천 년씩 돼요. 그 고대 제국이 3,000년, 4,000년씩 됩니다. 5, 6천 년은 아니고 3, 4천 년. 그 시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그 고대 제국 나오기 전에 서로 잡아 죽인 시기가 그게 또 한 3, 4천 년 돼요. 남들은. 보세요. 대개 아마 한 5천 년 전 봐야 될걸요. 이집트 고대 제국이 5천 년 전. 그럼 이집트 지역에서 농경 언제 시작해서 10,000년 전에 시작했어요. 9,000년 전에 시작했어요. 그럼 4,000년 동안은 나라 없이 서로 무한 살육이야. 집단 짜가지고. 그게 너무 지긋지긋해서 그 흉측한 나라를 만든 거예요. 제국을. 그 제국 가지고 또 한 2, 3천 년 가. 그러니까 그 뭔가가 그 정신과 심리에 배 있다니까요. 그게 꽉 머리를 찍어요.
그러니까 두부모 찍듯이 한국인이 그 두부모가 안 찍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